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내겐 마치 현실 같지만 꿈으로만 남게 될 것들이 무엇이며 내겐 마치 꿈 같지만 현실로서 바라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에겐 이 영화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인셉션입니다. 지금부터 영화가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감독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인셉션 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강력한 기생충은 뭘까요? 이 질문은 주인공 코브의 첫 대사입니다. 코브는 이 질문의 답을 아이디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영화 인셉션은 전체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한 것이 표현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정확히는 내게 들어와선 안 될 해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내 안에 기생충처럼 자리 잡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선 잠재의식이라고 말하는 스스로가 감지하기 힘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독은 꿈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내 안에 침투하게 되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영화의 스토리는 거대 기업의 상속자인 로버트 피셔라는 인물에게 인셉션을 하는, 즉 어떤 생각을 피셔에게 주입시키는 과정이 주를 이루는데요. 아버지의 제국을 조각낼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게 주인공 코브 일행의 미션이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려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누가 뜬금없이 와서는 아버지의 제국을 조각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브 일행은 그런 돌직구가 아닌 변화구를 던질 계획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제국을 조각낼 거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닌, 아버진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원하셨으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집어넣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영화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되새기는 차원에서 먼저 로버트 피셔의 생각이 단계별로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셉션이 시작되기 이전의 피셔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피셔를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이라 생각했고 가족보단 오로지 회사의 미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피셔에겐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서 사랑하시지도 않고 날 실망스럽게만 여기신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1단계 꿈에서 브라우닝으로 변장한 임스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상속을 무효화시키려 한다고요. 피셔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로 인해 피셔의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아버지는 날 실망스럽게 여기시긴 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 상속을 무효화시키려 하신다로 말이죠. 이후 2단계 꿈인 호텔에서는 코브가 찰스라는 가상의 인물로 위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셔의 신임을 얻은 다음 피셔가 브라우닝에 대해 불신과 적대감이 생기도록 코브는 계속해서 피셔를 선동하죠.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 브라우닝이 하는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네가 더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피셔는 믿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덫에 걸려서 코브 일행과 함께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눈 덮인 3단계 꿈에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실망하셨던 건 내가 모리스 피셔가 되려고 했었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보이는 것과 달리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피셔 스스로 아버지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된 것인데요. 피셔의 아버지가 누워있던 방의 거대한 철문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열어주는 게 아니라 피셔 스스로가 열고 들어가는 것은 인셉션의 마지막 관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는 장면으로서 그 마지막 관문이란 자기 자신 스스로의 정당화 또는 합리화라는 의미입니다. 인셉션은 결국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아이디어를 주입시킴으로써 마무리된다는 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임스와 아서의 대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피셔의 꿈속에서 그의 잠재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호원들은 피셔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상징하는데요. 피셔의 방어기제로 나타난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피셔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논리가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셔가 코브 일행과 한 팀이 되어 자신의 경호원들에 맞서게 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에 자기 스스로 맞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코브 일행이 피셔를 도와 경호원들을 죽이는 것은 계속되는 거짓과 선동으로 피셔의 생각과 논리를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셔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맞서는 동안 코브 일행이 계속해서 거짓과 선동으로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속을 무효화시키려 하신다는 이 거짓의 씨앗이 피셔의 마음속에 심겨짐으로써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서 사랑하시지도 않고 날 실망스럽게만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아버지는 날 실망스럽게 여기시긴 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로 바뀌고, 그 생각이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내게 실망하셨던 이유는 내가 모리스 피셔가 되려 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라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의 길을 가겠다 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영화의 메시지와 흐름으로 볼 때 피셔의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은 사실과는 완전히 정반대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심겨졌던 작은 거짓의 씨앗을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째서 피셔는 그 거짓의 씨앗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핵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 즉 소망 또는 갈망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의 주 소재인 꿈과 관련된 영화죠.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의 그 꿈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피셔가 인셉션을 당하게 된 원인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피셔가 인셉션을 당한 원인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갈망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 갈망은 바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대놓고 드러나진 않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꿈속에서 자신의 지갑에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항상 지니고 다녔으며, 현실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 사진을 알아보지 못하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브 일행은 바로 그 서운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진행한 것이고요. 무언가에 서운하다는 것은 그 무언가에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셔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갈망을 이용하기 위해 임스는 피셔에게 아버지는 널 사랑했다라는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영화 중간에 코브 일행이 서로 회의를 하면서 코브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좌우된다. 그리고 인셉션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임스의 거짓말을 피셔가 결국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거짓말이 피셔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셔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임스는 단지 피셔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들려준 것이죠. 피셔 자신조차도 듣고 싶어 했다고 생각지 못했을 그 말을요. 여러분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상대를 대하는지를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먼저 상대가 평소에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최대한 상대의 비위를 맞춰가며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들을 골라서 해주죠.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으로써 적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일 때는 그만큼 상대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대화의 기술 중 하나로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상대로 하여금 나를 적으로 느껴지도록 하지 않고 같은 편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2단계 꿈인 호텔 꿈에서 코브가 찰스로 위장해서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합니다. 바람잡이인 임스가 여자로 위장해서 피셔의 지갑을 훔치게 한 다음 코브는 그 지갑을 본인이 다시 찾아준다고 말함으로써 나는 너에게 쓸모있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즉 너와 난 같은 편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먼저 쌓았었죠. 피셔가 자신의 말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셔에게 인셉션의 의도를 들켜선 안 된다는 점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최대한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 한다는 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을 사기칠 때 말고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정치와 관련된 곳에서입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동시에 방해가 되는 상대 진영에게는 거짓말까지 동원해 가면서 프레임을 씌운 다음 상대 진영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코브가 찰스로 위장해서 피셔와 신뢰를 쌓은 다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피셔가 대부인 브라우닝에 대해 적대감과 불신을 갖도록 만드는 선동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인셉션 성공의 키포인트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셉션을 성공하려면 표적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인셉션을 당하는지 모르게 해야 하고 표적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나 갈망을 미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화의 핵심 주제인 갈망과 믿음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사이토의 인셉션 제안을 코브가 수락하는 장면입니다. 코브는 사이토에게 대략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셉션을 해냈을 때 당신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어떻게 믿죠? 하지만 사이토는 특별히 어떠한 담보도 해주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못 믿겠지만 난 약속 지킬 수 있다. 날 믿고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런데 재미있게도 코브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코브는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이들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왔는데 이 제안은 사이토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붙잡히게 될 수 있는 제안이며 약속을 지킨다는 어떠한 담보도 없는 제안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코브가 사이토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브가 사이토를 신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코브 평생의 간절한 소망. 그 꿈이 사이토를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토론을 할 때 어느 쪽이 맞든지 상관없어 하는 사람과 토론을 할 때는 상대를 설득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하는 결론이 있는 사람과 토론을 한다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자신의 생각에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모든 논리들을 끌어모읍니다. 확실하게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는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논리들도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100%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닌 믿음이죠. 주식과 관련해서도 비슷한데 내가 산 주식이 올랐으면 하는 그 갈망이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낫게 해주는 운동이나 음식, 약품 등에 관한 정보들을 더욱 쉽게 믿고 받아들이곤 하죠. 정말로 그런지 정확히 따져보거나 어떠한 원리인지 등을 잘 알지 못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평소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이런 현상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사실 인간은 논리에 따라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아닌 믿음에 따라서 살도록 설계되었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믿음이 연결되어져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자유의지가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과 유사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상대방을 최대한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환심을 살 만한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는 것은 본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할 때 주어집니다. 어떤 단체나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비유로 얘기하시던 예수님은 예수님께 따로 직접 나아온 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초대장이 내 손에 쥐어지더라도 그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믿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셉션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소망이나 갈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그러한 갈망에게 누구보다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코브가 그러한 캐릭터죠. 코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고 있던 바람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전처럼 다시 아내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아내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이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브는 매일 드림머신을 이용해 아내를 추억해보지만 그녀에 대한 그리움만 점점 커져갈 뿐 현실은 바뀌지 않죠.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드림머신으로 꾸는 꿈들은 헛된 소망을 상징하는데요. 약물 제조사 유서프의 지하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공유하며 누워있는 장면을 통해서도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브가 림보에서 해변의 모래들로 집을 짓는 장면도 마찬가지로요. 이 장면들은 게임과 같은 가상현실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브의 두 가지 소망 중 하나인 아내와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은 드림머신을 통해서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에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이고, 다른 하나의 소망인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 같은 것이지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코브에겐 정말로 가져야 할 소망과 헛된 소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코브가 마지막에 집에 도착해서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분하는 토템인 팽이를 돌려놓고서는 팽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그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는 그 간절했던 소망,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인지를 어떻게 미리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판단하기에는 매우 애매한 경우들도 많죠.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각자의 미래는 어떤 정해진 정보 같은 것이 아니며 논리적인 계산을 통해 100%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결과들을 100%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화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그 답변을 대신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잠재의식 속의 멜이 코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머리로 아는 건 말고 뭘 믿고 있냐? 뭐가 느껴지냐고 말입니다. 뭐가 느껴지길래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믿는 거냐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에 대한 코브의 답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영화의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오랜 시간 헛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계속 남아있다 입니다. 코브가 림보에서 아내와 함께 헛된 모래성만을 지어왔던 결과물은 아내의 죽음 그리고 자녀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코브와 사이토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사를 영화 내에서 3번 주고받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노인이 되어 혼자 쓸쓸히 죽을 날을 기다릴 텐가. 자, 이쯤이면 영화가 제시하는 답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고 갈망하는 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이 나에게 후회로 남게 될 꿈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갈망이
정말 현실로서 이루어져야 할 소망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결국 후회로 이끌어갈 헛된 꿈일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영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꿈에 대해서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갈망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게 해주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영화 속 코브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걸 가슴 깊이 느끼게 됐을 때 코브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매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핵심 메시지에다 조금만 더 보태자면 이 영화는 헛된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동시에 잘못으로 인해 후회가 가득한 과거에 계속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말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킥으로 사용됐던 노래의 가사를 검색해보니까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사의 원래 의미와 코브의 현재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킥으로 쓰인 노래는 코브를 향한 메시지였죠. 또한 후회만 하면서 과거에만 갇혀 살게 되면 주변 사람의 잠재의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영화는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이토나 피셔의 잠재의식 속에서도 멜이 등장해서 미션을 계속 방해함으로 인해 팀 전체에 피해를 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무튼 잠재의식 속의 멜은 코브에게 계속해서 헛된 소망을 주입시키며 과거에 머물러 있도록 유혹하는데요. 일종의 악마의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그로 인해 코브는 꿈속의 멜을 마치 실제 살아있는 멜처럼 여기는 부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코브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갈망이 거짓말들을 잠재의식 속에 계속 받아들이게 만듦으로써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곤 하죠. 주로 이런 현상들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잘못된 갈망들을 마귀들이 계속 건들고 유혹함으로써 많이 발생됩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계속 반복하도록 또는 과거에만 머물게 하거나 헛된 소망만 바라보도록 듣기에 좋아 보이는 거짓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코브 일행이 피셔에게 하는 인셉션도 마찬가지로 이 악마의 속삭임이 비유적으로 표현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브 일행이 인셉션의 의도를 숨긴 다음 신뢰가 가는 사람들로 위장해서 거짓말을 심는 그 모습들이 마귀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의도를 숨긴 채 듣기에 좋아 보이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인간은 감지하기 힘든 영적인 차원의 일들을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 영화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신앙에 관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토템이란 것이 어떤 종교적인 형상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에서 코브가 토템인 팽이를 외면하듯이 사람 스스로 만든 저마다 의지하는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종교들에 의지하지 말고 토템을 쓸 필요조차 없는 현실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특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기독교에서 벗어나라는 게 영화가 관객에게 인셉션 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진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주입된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피셔는 종교 사기꾼에게 당해서 집안을 거덜내는 사람을 의미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영화 속의 대사나 설정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이 영화는 성경적인 영화가 아님에도 몇몇 요소들을 배제하고 관점만 살짝 바꾸면 상당히 성경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애매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죠. 이 영화가 어떻게 해서 성경적 혹은 반성경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긴 하지만 내용이 매우 길어지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각기 다른 모양의 토템에 의지해서 현실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조각해둔 각기 다른 모양의 토템, 돈이라는 이름에, 성공이라는 이름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라든지, 즉 그 우상들을 내 인생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것들이 내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요?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 돈이라는 토템을 향한 또는 그 밖의 다른 토템들을 향한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은 어떤 완벽한 계산을 통해서나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 아닐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로 인해 그 토템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발전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제 경험과도 관련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사이토가 코브에게 인셉션 제안을 하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담보물도 없었지만 코브는 사이토가 가진 그 힘을 알았기 때문에 사이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코브는 자신의 몫은 유서프에게 전부 떼어줄 정도로 그에겐 돈 몇 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마귀들은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심으려 합니다. 너의 중독의 문제나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이토와는 비교라는 것 자체가 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맡긴다면 돈 몇 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100% 완벽한 증거를 대며 설명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조각해둔 우상들이 아닌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인셉션은 아이디어가 주입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표현함으로써 관객인 우리도 누군가에게 해로운 아이디어가 주입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도록 하였으며 옳다고 믿고 있던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말들이 사실 내가 가진 갈망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꿈이나 갈망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현재 내가 가진 갈망 또는 꿈이 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헛된 꿈은 아닌지와 내가 꾸지 않았을 때 후회하게 될 수 있는 꿈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꿈을 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미 과거 자신의 잘못된 갈망으로 인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영화의 코브처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향해 다시 되돌려야 할 것에 소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봅시다.